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숲을 보자 프로젝트 세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등초본 신청은 국민의 권리. 자, 등초본 신청을 좀 거시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청은 국민의 권리, 신고는 보통 국민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법 그 교재에 이런 내용이 써 있을 건데요. 한번 읽어 볼게요. 행정법상 신고란 사인의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우리가 전입신고, 주민등록신고가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 알리죠. 혼인신고, 사망신고. 네, 신청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등초본을 발급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논리필연적으로 허가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그 권리를 실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주민등록법 29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신고 업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신고 업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신청 업무도 한번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3단 분석. 좀 거창하게 3단 분석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법, 령, 규칙을 그 거시적인 안목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29조에는 국민의 권리가 써 있는 것입니다. 자, 시행령 47조에는 국민의 의무, 이 신청 권리를 실현받기 위해서는 국민은 어떤 의무사항을 지켜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국민의 이 권리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어떤 것을 기속행위로 삼아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법 29조. 본인 또는 세대원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본인 또는 세대원의 수임자, 위임받은 사람이 2항과 2항 후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송, 비송, 경매 목적상 필요한 경우. 그래서 주로 원고가 신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 발급에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가족이 부모나 아니면 직계혈족, 배우자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무자, 채권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타방의 등초본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권리를 실현받기 위해서 국민은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가를 시행령 47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등록 기준지가 있는 주민등록자여야 한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가 주민등록 기준지를 신고하는,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을 먼저 해야만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지가 있는 주민등록자로 본인이 신고돼 있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되겠죠. 자, 서면 또는 굿을 신청할 의무. 보통 서면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면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의무가 됩니다. 자, 이름과 주소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주민등록증이라 안 써 있습니다.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의무. 예. 그래서 요걸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자, 법인의 경우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 및 증명자료 제출 의무. 특히 이해관계인 업무할 때, 이해관계인 관련한 서류 신청할 때는 꼭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제출해야 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작성자는 금융회사 등이죠. 법인인감 증명을 제출 또는 사용인감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신청인들의 의무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공무원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시행규칙 13조에 아주 잘 써 있습니다. 자, 열람 시 등초본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 자, 주민등록표를 열람해 줄 때에는 등초본의 기재사항만 열람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의무사항입니다.
자,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관계 증명 자료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관계를 생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주면 안 돼요. 자, 친양자 관련 초본 교부 시에는 인적 사항을 생략하는 의무가 또 있습니다. 5항, 6항, 10항. 다음 29조 6호, 29조 양 6호의 자에게 초본 교부 시는 초본 사항 생략 의무가 11항에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시행규칙에 써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지켜서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거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법령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부터 먼저 등초본 교부 시에 검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준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인도법 29조의 권리와 그 실현을 위한 의무 제출 서류. 그래서 이 의무 제출 서류를 우리 이제 신청인들이 내야 되잖아요. 그 내야 되는 것을 시행규칙 별표 1에 제출 서류 등으로 예시해 놨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인도법 29조 2항 본문에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 뿐만 아니라 그 신분증명서 사본까지도 우리가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사본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꼭 요 세 가지가 아니라 준하는 신분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학생증도 되고 국가에서 발급한 무슨 뭐 갖가지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예, 요 범위는 사무편람에서 한번 기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9조항 2호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 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될까요? 자, 주소보정 명령, 주소보정 권고 등 사건 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소송 비송 사건에 해당하는 거죠. 소송 비송 사건은 요거. 자, 경매 목적. 요 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서류는 두 번째 나에 해당합니다.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이게 하나의 예지 서류고 더하기 강제 집행 등의 신청 서류. 자, 강제 집행 등이죠. 그래서 강제 집행과 유사한 신청서도 다 포함됩니다. 이게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소송 비송은 주소 보정, 경매 목적은 법원 판결문과 강제 집행 등, 공정증서와 강제 집행 등의 신청서라고 일단은 이해해 놓으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무편령과 지뢰신에서 좀 더 확장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법률과 시행규칙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자,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 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보통 이게 그 시설 공단 조합, 그래서 5R.KR에 해당하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단의 법들을 보면 이런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법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호는 빼고 5호에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 바만 써놨는데요. 이게 이제 가족간 발급에 해당합니다. 가족간 발급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냐? 제출할 서류 없죠. 담당 공무원이 재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내용인 해당 가족임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확인해보고 이제 서류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자료 열람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써놓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게 이제 7호에 써 있는데요. 자, 공익상 필요한 경우입니다. 29조 2항 1호에서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 법령에 필요한 업무를 할 경우에 이제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는데 이 7호에서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익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의 명의로 발급한 공문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29조 2항 5호에 가족 간 발급에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혈종 간 등초본 교부를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끔 이제 접하게 되면, 이런 민원을 접하게 되면 좀 어렵죠. 그러나 신청인이 가정폭력 문제로 교부 제한에 걸려있지 않는 한 신청인의 권리 역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신청 권리가 우선합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옛날에 이걸 물어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등초본이 발급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했지만 이 권리거든요. 가족 간 발급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발급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자, 29조 주요 조문, 검토하지 않은 주요 조문 두 가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9조 5항이 재밌는 조항이에요.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본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제3자가 되겠죠. 혹은 가족 간 발급이 됩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라고 5항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 대한 등초본 교부는 29조 2항과 2항 1호부터 7호로 제한하고 요것만 하고 있죠. 근데 요것을 5항으로 규제를 사실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를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해놨습니다. 이게 약간 선언적 의미만 있지 실효성은 이제 실제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29조 2항 1호부터 7호 요 내용만 가지고 요거에서 제한적으로 교부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개인의 이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이 규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5항은 만들어 놓기만 했지 실제 그 위력을 발휘하는 법률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9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 2항에서 가족 간 발급이 되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의 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규정을 보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직계비속이 신청할 경우에 무조건 초본만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본만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등본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본만을 교부할 수 있다고 했을 뿐 등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시행령 47조를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의무사항이라고 했죠. 자, 47조 1항. 이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출상소장은 법 15조 및 2형 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 자,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자, 이 한국 사람이 아니면 교부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당연히 우리나라 주민등록자이면 등록기준자가 있겠죠. 등록기준자가 없는 채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잖아요. 그래서 등록기준자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 이걸 의미 있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세대별 주민등록에 기록된 외국인 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자, 여기는 등본, 여기는 등초본. 이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4항
29조 2항 6호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 정당한 이용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 매우 중요하죠. 29조 제2항 7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과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까 한번 봤었죠.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공목적의 사업 수행이 법령의 뒷받침이 없더라도 조례의 뒷받침이 없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5항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이게 의무입니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자, 신분증명서 제시, 신청서 작성, 그 다음에 증명자료 제출 이게 의무입니다. 요거 법인 내용은 생략할게요. 자, 9항에 주민등록표 열람은 자, 주민등록표 열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요 전자문서를 이용한다는 게 정부24를 이용하는 걸 말합니다. 주민등록지에 시장시 군구나 읍면동 사무소 동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람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우리가 주민등록표 열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이 이제 지금 시행령에 있고 시행규칙에 좀 더 한 번 더 써 있습니다. 자, 신청서 7호 서식 유의사항 2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인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한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신청서 없어요.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한다. 이런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 47조 5항이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시행규칙 그 신청서에는 이렇게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본인 세대원과 본인 세대원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뒷받침이 되는 문구가 되는 것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시행규칙 13조에는 공무원의 의무사항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별지 10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초본의 열람 교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법인인감이 찍혀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이 찍혀있는 경우에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된다. 이거는 시행규칙에 써있는 그 법인 신청인의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공무원의 의무사항은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등초본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 우리가 등초본의 기재사항만 제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5항이 중요합니다. 5항.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농장 출장소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등초보 주민등록표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 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의 권한을 써놨습니다. 권한도 써놨지만 의무사항을 써놨죠.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계증명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한 후에 교부해야 합니다. 라고 써놨죠. 그 다음에 7항에서는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에 의한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이것도 아주 강력한 의무사항이죠. 그 다음에 친양자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열람하게 하거나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인적사항을 변경 생략하고 등초본을 교부된다. 이것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1항은 워낙 써야 될 내용이 많은데 많이 못 썼어요. 여러가지 사항들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을 및 병역사항을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해야 된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3조 11항이 매우 중요한 조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